내 몸에 비상등이 켜졌다. 즉시 병원으로 달려야 하는 뇌질환. 그게 뭐 말이 됐던 마비가 됐던 치매가 됐던 감각 이상이 됐던 이런 증상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돼요. 뇌졸중과 뇌동맥류 그리고 편두통, 지독한 통증이 일상을 마비시킨다는데 순간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딱 도끼로 내려 찌는 느낌이 한순간에 이렇게 뭐 천둥 친다고 해야 되나? 뇌혈류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 뇌동맥류나 꽈리라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동반하고 신체 일부를 마비시키는 뇌질환. 그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 구로동의 한 주택가 골목. 최태산 씨 부부는 이 골목에 10여 년 터를 잡고 사는 주민입니다. 부부는 골목에서 폐지와 고무를 주워다 팔며 생계를 꾸린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게 만드는 상황이 최근 부부에게 닥쳤습니다. 남편 최태산 씨에게 덜컥 병마가 찾아든 것입니다. 놔두라니까 그냥 한다니까. 한국에 온 지 언 20년. 태산 씨 부부는 중국 연변 출신의 동포입니다. (2000년대) 2000년에 어제 20년 됐어요. 그러게요. 그 이제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나요? 아, 처음에는 혼자 와서 4년 동안은 있었고, 그러다가 병 나갔고, 집에 들어가 3년 또 휴식했지, 집에 가서. 그 뒤에는 이렇게 푹 맞은 것도 아니고, 그래고 2007년도에 다시 나와서, 7년도부터 10년도까지 4년 동안은 있으면서 10년도에 푹 맞은 거지. 재활치료에 성공해 한동안 불편 없이 생활해왔던 태산 씨는 얼마 전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되돌아간 태산 씨. 이건 물약인데. 네. 위에 관계되는 거고, 이거는 피를 맞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피를 맞게 하는 거. 또 여기 있는 것들은 또 무슨 저기 혈관에 뭐 좋다고. 약봉지를 챙기며 질병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최태산 씨. 그는 이미 한 차례 뇌경색을 잘 치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래고 이게 2달 후에 또 어떤가 가서 진료하고 2010년도 12월 4일 날 네. 내 반빨인데 야근하는데 새벽 5시 거의 됐어요. 네, 5시 거의 됐는데 그 몸은 이상한 게 없는데 가서 아예 박스 하나 저쪽 가서 들고 와야 되는데 그 박스는 가벼운 거예요. 과장 박스니까 엄청 가벼워요. 가벼운 거 딱 들었는데 손에서 오른손에서 쭉 빠지는 거예요. 아이 이상하다 이게. 왜 이랬지? 이 손에 맥이 없지? 그래서 그때는 풍 오는 거 생각도 안 했죠. 한 식품회사 물류창고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건사했던 남편. 약 다 드셨어? 이제 그 사실. 아내는 태산 씨의 오랜 동반자이자 가장 든든한 응원군입니다. 안에 그게 되는 모양이지.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뉩니다.
손상된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질병을 뇌출혈이라고 하고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혈류가 정지되는 질환을 뇌경색이라 하는데요. 발병하면 혼절하거나 신체 일부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변에서 가족을 서울로 이주시키고 그 가족을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느라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남편. 아내는 남편의 처지가 몹시 안타깝습니다. 10년 넘게 고생 많이 하고 조금 그래도 살만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비디랑 다 벗고 그래도 이제는 조금 먹고 살기는 이래 매일매일 벌어서 먹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또 이렇게 아프니까 조금 그래도 향수라도 좀 받아보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나마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도 여기로 오니까 한국에서 복지가 좋아가지고 나가면 도와주는 분들이 많으셔요. 마음이 모두 착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 국가에서 또 도와주고 하니까. 태산 씨가 정기 검진을 받는 날, 아내는 몸이 불편한 남편을 부축하며 함께 병원으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뇌경색은 재활 운동이 중요한데요. 운동을 게을리하면 관절이 굳고 근력 회복이 늦어져 자칫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전, 즉 피딱지가 중요한 혈관을 막아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뇌졸중 환자는 2011년 약 130만 명에서 2015년에는 170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 중 뇌경색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략 70%를 차지합니다. 특히 70대 노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전체 뇌졸중 환자의 78%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뇌혈관 질환 전문 병원. 태산 씨는 재발한 뇌경색 질환이 어느 정도 위중한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난해 계속 여기 와서 뭐인가 약 갖다 먹었댔는데 딱 2달에 한 번씩 여기 검진 와요. 검진 와서 약 갖다 먹고 하는데 작년에 중국 가 있으면서 그래 약 딱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약 끊으니까 약 끊은 지 1년 되니까 또 이게 재발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최태산 씨를 진료해온 사람은 신경외과 허준 원장. 허 원장은 뇌혈관 조영 시술의 전문가입니다. 이 환자 증상은요, 응급실에 오신 이유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하면서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균형을 잘 못 잡고 한쪽으로 쏠리고 한쪽으로 감각이 이상하면서 마비가 온 그런 증상으로 왔습니다, 응급실에. 이 증상이 몇 년 전에 처음 뇌경색 발생했을 때 증상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약을 잘 드셨으면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은 재발은 아마도 안 했었겠죠. 그러니까 뇌 피가 갔다 안 갔다. 그러니까 뇌경색이 올랑말랑 요럴 때 전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뇌경색 증상이 왔다가 가는 거죠. 호전이 되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말이 어눌하게 나온다는 것. 한쪽으로 오른쪽이 됐던 왼쪽이 됐던 힘이 빠진다거나 시야에 결손이 생긴다거나 감각에 이상이 생기다거나 아니면 순식간에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균형을 잘 못 잡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치매 증상도 갑자기 왔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일 장기 사망률 1위 뇌질환. 뇌혈관이 막히고 터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뇌질환은 위중하고 위험한 질환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때문에 골든타임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뇌혈관의 상태에 따라 그 치료와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 도착 즉시 긴급 진단을 받게 됩니다. 뇌졸중, 어디가 막혔네, 터졌네, 그거 먼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CT, MRI를 찍게 됩니다.
거기에서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특히 뇌질환은 뇌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끊기거나 산소가 부족한 것에 대해 저항력이 약한 뇌 조직은 단 몇 분이라도 피가 끊기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뇌혈관을 입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MRI는 뇌질환 검사에 필수적입니다. 뇌혈관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이제 환자의 뇌혈관 형태나 모양이나 모형을 보므로 해서 네. 이게 좁아진 부위나 네. 막힌 부위나 뇌혈류에 이상이 생긴 경우 뇌혈관 조형 기기로 뇌 조직과 혈관을 자세히 살피면서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진단받고 MRI로 CT로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 좁아진 데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그분을 또 이 혈관 조영술 기계로 갖고 검사해보니까 뭐 좁아진 데는 여러 군데 있었는데 심하게 좁아진 데는 없어가지고 그분은 그냥 약물 치료하기로 했고요. 약을 잠시 끊었던 게 후회스러운 태산 씨. 애먼 아내에게 짜증을 냅니다. 저기 나오. 성격 쓰지 말고. 태산 씨 부부 다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근데 좀 남자들이 여자들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 게 그게 잘 듣지 않으니까 그게 좀 답답해요. 이제 잘 들으시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몇번 좋겠어요. 혼나셨는데. 잘 듣고 이제 3번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내가 들어오지 말아야지. 뇌질환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재활치료나 약물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만큼 뇌질환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경색이 됐던 뇌출혈이 됐던 치료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뇌경색으로 뇌가 손상을 당했고 뇌출혈로 뇌 손상이 당했고 뇌가 손상이 당하면 회복하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막히기 전에 터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안타깝게 뇌경색이 오고 뇌출혈 때문에 뇌 손상이 왔다, 증상이 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의 치료는 예방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활 치료,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합니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재개발을 앞둔 마을 안길을 가로질러 김미경 씨가 출근을 서두릅니다. 미경 씨는 이곳에서 20여 년 미용실을 운영해온 마을의 터줏대감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마을이 어수선해지고 미용실 손님도 줄어들어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한 20년 넘었죠. 늘 그랬듯 출근과 함께 시작된 청소. 하지만 미경 씨의 마음은 예전처럼 말끔해지지 않는데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서 이제 다시 새로 이제 손님도 유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걱정도 되고 요즘에 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손님도 유치하는 것 자체도 이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한가한 틈을 타 책을 펼친 미경 씨. 하지만 곧 한쪽 뇌가 지끈거리기 시작합니다. 미경 씨는 지난 여름부터 지긋지긋한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편두통. 참기 힘든 통증입니다. 약간 현기증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앞에가 암전이 될 때가 있어요. 깜깜해져.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두통이 이게 빠박 오죠. 예.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서 있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는 거죠. 결국 진통제로 두통을 제압해 보려 하지만
진통 효과는 약을 먹을 때뿐이어서 편두통이 올 때마다 약을 먹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잘 안 먹으려고는 하는데요. 좀 참았다가 먹기 때문에 뭐 하루에 그래도 두 번 넘지는 않게끔 먹어요. 예, 좀 참아볼 때까지 좀 참아보다가 예,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너무 많이 불편할 때는 조금 먹게 되더라고요. 두통을 잊으려고 화분에 물을 주는 미경 씨. 그녀의 일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문을 연 지 한참을 지나도 손님이 없는 미용실. 미경 씨는 TV를 보며 무료함을 달래는데요. 눈을 자꾸 부벼대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뇌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미경 씨. 전기가 온다고 하나? 이제 그런 거가 증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눈이 너무 이렇게 안압처럼 이렇게 막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지럼증과 이명 소리도 간혹가다 들리고 이제 이래서 한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MRI 찍고, 그 다음에 이제 MRI 소견에 뭐 일단은 좀 CT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은 CT 찍는 거고요. 잠시 후 검진 사진들을 모니터에 띄운 채 진료실에서 주치의와 마주 앉았습니다. 네,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보면은 목에서부터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데는 보이진 않고요. 머리 안쪽 혈관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을 때 일단 머리 왼쪽으로 가는 혈관,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 가운데로 가는 혈관 막힌 데 없이 그리고 이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뭐 혈관 두통도 일단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주치의의 진단은 일단 희망적이지만 약간의 이상 징후도 발견됐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머리 피 흐르는 속도는 정상 범위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왼쪽 옆으로 가는 혈관 쪽에 머리 피 흐르는 속도가 조금 증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편두통으로 인해서 뇌가 좀 예민해지면서 머리에 피 흐르는 속도도 좀 증가된 그런 소견들이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경동맥 끝에 보이던 이 풍선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좀 꽈리가 좀 의심이 되는 건데 이게 꽈리인 경우도 있지만 혈관이 나가는 길이 이렇게 부풀어서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결국 뇌혈류의 이상 증세가 편두통의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머리가 항상 말지가 않고 계속 여기가 하여튼 부풀어 있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요. 주치의는 우선 약물 치료의 결과를 살핀 뒤 주사 치료를 병행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예, 그래서 약으로 충분히 치료가 안 되면은 이런 주사요법으로 예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편두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미경 씨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네, 진행하시고요. 네. 이 뇌가 남들보다 조금 더 통증에 예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리나 냄새나 뭐 음식이나 뭐 날씨 변화나 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그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유발 요인을 회피하는 게 중요하겠고 진통제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 편두통에 대해서 예방 약물 치료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편두통이 이제 만성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예방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2018년 편두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54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71.4%가 여성입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냄새나 스트레스 등에 더 예민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들 10명 중 4명은 40대와 50대가 차지할 정도로 40, 50대 여성에게 잘 걸리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그 아무래도 MRI가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많이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증상이 심하고 증상이 계속 있는데도 병원에 찾지 않고 그냥 참거나 혹은
약으로만 좀 이렇게 조절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저희 MRI 보험 기준이 좀 확대되면서 그 뇌 질환이,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소위 말해 이제 중추성 원인이 의심되는 그런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있는 환자분들에게서는 이제 MRI 촬영이 보험으로 좀 할 수 있게 좀 확대가 되었고, MRI 검사의 경우 보험이 확대되기 전에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지만 2018년 10월 1일부터는 뇌혈관과 뇌경부 검사 시에도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울러 중증 뇌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MRI 촬영을 할 경우 기존에는 첫 진단 시와 수술 계획을 수립할 때 촬영하는 것만 보험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환부나 수술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촬영하는 것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미경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미용실이 훨씬 더 화사해졌고 꽃향기도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기가 좀 햇볕이 좀 잘 들고 잘 빠지고 하다 보니까 화차들이 다른 데 비해서는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이 또 두통에도 이게 뭐라 그러지? 미용실에 대한 그런 냄새 같은 거 이런 걸 중화작용을 좀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왜 눈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푸른 걸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미용실에는 웃음꽃이 다시 피고 미경 씨는 세계 일주 여행의 꿈을 되살립니다. 이게 환자들은 아프면 이게 일단은 결과물이 안 아파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 나머지 이제 차선책이 또 있으니까 예 이제 치료를 또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어지럼증과 두통. 환자는 물론 가족들마저 고통스럽게 하는 뇌질환. 무엇보다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